지은이는 그림도 잘 그리고 사격에도 소질이 있어 사격 국가대표 상비군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양아치 남학생과 사귀는 원경이라는 절친이 있었죠. 원경아! 넌 또 눈이 왜 그래? 너네 아빠 또 술 드시고 때린 거야? 원경이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보니 창배라는 양아치 남친에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린 놈의 새끼들이 저 위험하게 시리. 저 어린 놈들의 폭주 때문에 사고가 나고 지은이는 부모를 잃고 언어장애까지 갖게 되죠. 그런데 이들은 원경이의 남친 패거리였고 이 사건으로 원경이는 지은이에게 마음의 빚을 갖게 됩니다. 사고로 말하는 게 힘들다 했죠? 네. 지은이는 좌절하지 않고 원경이와 공장을 함께 다니며 게임 디자이너의 꿈을 키우고 있죠. 사무실로 와. 하지만 원경이는 작업 반장에게 정규직 추천을 빌미로 어떤 상납을 요구받습니다. 난 원경 씨를 추천하고 싶은데. 지은이는 옆집에서 창배와 동거하고 있는 원경이의 폭행당하는 소리를 듣게 되고 넌 재수없어 이 씨발년아 족같은 년아. 에이씨. 상습 폭행을 당하고 사는 원경이에게 창배와 헤어지라고 하지만 가정폭력으로 힘들어할 때 옆에 있어줬다고 창배를 떠날 수 없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런 아이 경찰이 아이고 이런 아이고 괜찮아? 회식 자리에서 반장을 위해 조장이 계속 원경이에게 술을 먹이자 지은이가 원경이를 데리고 집으로 가려고 하지만 진짜 살은 안 쳐야지게 왜 이래. 이번에 어떻게든 정규직 돼야 돼. 이런 기회가 어딨어. 결국 지은이만 먼저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벙어리야. 씨발 벙어리는 구멍 없냐? 이쁘장한 게 씨발년이 맛있게 생겼구만. 지은이가 사력을 다해 소리치고 머리털을 잡아채보지만 세 명의 남자 중 2명에게 몹쓸 짓을 당하게 되죠. 원금이 문제냐고 씨발. 박 형사는 부패 경찰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양아치 조폭들과 뒷거래를 하고 있죠. 뭐야 이건 또. 뭐 어쩌라고? 장애인이라고 배려가 아닌 무시를 하고 대충 당직 여경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아니 치마도 아니고 깎인 청바지 벗기기가 이게 쉽지가 않은데. 실제 이탈리아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청바지 강간 무죄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대목이죠. 아가씨가 죽어라고 소리를 지르면 지나가는 사람 한 명이라도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치조에 가까운 2차 가해를 당하던 지은이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미친. 그런데 아까 현장에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던 한 놈이 집에 들어와 있었죠. 민증 놓고 갔길래 돌려주려고. 나 착하지. 그냥 보냈다니. 출동을 나갔던 강 형사가 소식을 듣고 급히 서로 복귀합니다. 이 여자의 장애 있었다면서요. 그럼 피해자를 더 안정시키고 더 신중하게 조사를 네가 지금 날 가르치니? 새파랗게 어린 년한테 씹히기 싫으면 그 일이나 똑바로 하시라고요. 아 이게 진짜 보자마자. 지은이는 또 당하게 되고 옆집의 창배는 정상적인 관계에서의 신음소리로 오해를 하죠. 남자를 죽이고 나서야 벗어나게 된 지은. 잠시 후 뒤늦게 강 형사가 찾아오지만 아까는 뭔가 오해가 있었던 모양인데요. 앞으로는 제가 최지은 씨 사건을 담당할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후배 경찰은 지은이가 일명 피해자다움이 없다고 합니다. 좀 이상하죠. 강간당한 피해자 치고는. 강간당한 여자 태도는 어때야 되는 건데? 딴 뜻이 아니라 사실 강 형사에게는 몹쓸 짓을 당하고 언어장애와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는 동생이 있었죠. 그래서 지은이와 그 사건에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던 것입니다. 됐다고요. 당신들 안 믿어요. 아니, 못 믿어요. 생각 강형사의 설득에 마음을 조금 연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정당방위에 대해서 물어보죠. 흉기로 쓰면 안 되다든지, 응?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안 된다든지. 정당방위가 될 수 없음을 알게 되고 시체를 토막 내 냉동실에 넣게 되지만 공간이 부족해 한 덩어리만 처리하러 가게 됩니다. 잠시 후 지은이의 집을 찾아온 박 형사에게 조금 전에 밖으로 나갔다고 창배가 알려주고 그 며칠 전에 그 요란하게 그 빠구리 뜯은 그 서방이냐고, 어? 신고하러 왔던 날에 신음소리를 들었다는 말을 듣고 허위 신고였다고 확신한 박 형사는 지은이를 찾아내죠. 천재 씨! 성폭행 허위 신고에 대한 무고죄는 구속의 실형이야. 실형. 이걸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려는 박 형사. 하지만 통하지 않자 이것 봐, 최진 씨. 너 뭐야? 도망쳐보지만 금방 잡히게 되고 폭행을 당합니다. 강간당했다고 쳐 울던 년이 응? 우리 집 터막을래? 갑자기 비가 내리고 박 형사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지은이는 박 형사의 떨어진 총을 짚게 되죠. 그리고 나와 귀신 같은 년아. 첫발 공포탄에 이어 두 번째 실탄은 자세를 잡고 오만 양아치들에게 뒷돈을 챙기고 다녔던 박 형사. 적이 많아 여유분 총알까지 소지했었죠. 불안하다고 항상 여분 총알을 갖고 다니셨어요. 형사놈이 뭔 그리 큰 죄졌길래 불안해? 어? 두 총상 간격이 너무 가깝다고. 누구든 총 잘 쏘는 사람이다. 경찰은 동네 양아치들을 박 형사를 죽인 용의자로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은 씨한테 못쓸 짓한 놈들 잡아서 벌 주게. 지은 씨가 나 좀 도와줄래요? 강 형사의 간절한 부탁에 경찰서로 가게 되죠. 이 동네 웬만한 전과자들은 여기 다 있으니까 눈에 익은 놈 있으면 얘기해주면 돼요. 박 형사 살해 용의자로 잡혀오는 동네 양아치들. 그런데 이들 속에 지은이의 범인들도 있었습니다. 타격 국가대표 상비군이었어요, 사고 당시. 지은이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고 후배 형사는 지은이의 과거를 알게 되어 지은이를 의심하기 시작하죠. 지은이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직접 복수에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두 범인의 근무지와 집 주소를 알아두고 다니던 직장을 정리하죠. 아니 왜 사표를? 아차, 나 짝대기 좀 구해줘. 응. 뭘 꼬라봐, 이 쌍년아. 이런 씨발년. 조장을 찍소리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집으로 가는데 아파트 복도에서 창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뭘 꼬라봐, 병신 같은 년아. 어? 너 쳐맞을래? 상습 폭행을 일삼던 창배가 이번에도 원경이를 피투성이로 만들어놨죠. 그런데 지은이는 언어 장애 때문에 신고가 쉽지 않았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Why come to you now? This clumsy world. 이제 원경이를 상습 폭행으로부터 구해내기로 합니다. 이거 네가 그랬냐? 자세를 잡고 너희 개 같은 년 오늘 재산. 가족은? 없어요, 고아요. 동거녀가 한 명 있고 그 동거녀가 먹여 살리는 상황에 들어왔어요. 원경 씨 직장이 어디예요? 유림섬유학. 지은 씨 알아요? 후배 경찰은 지은이를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강 형사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지켜주고 싶었죠. 아니야.
절대 아니야. 하지만 강 형사 역시 지은이가 의심스럽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한편 다음 타깃을 찾아간 지은. 별 미친년을 다 보겠네. 야 이 쌍년아, 뭔 말을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지은이는 다시 찾아가 중요 부위 두 곳을 정확하게 날려버리죠. 뭐 이런 미친년이 다 있어. 잘못했어요. 뭘? 형님한테. 지은이를 알아보지도 뭘 잘못했는지도 몰랐던 남자는 사형을 당합니다. 아니지. 최지은, 김상현. 이 둘은 무슨 연결이냐고? 지은이와 연결고리가 없다고 생각한 강 형사가 안도하지만 지은이가 제출한 머리털에 감정 결과가 나오죠. 결과 나왔어. 성명 김상현, 주민번호 820902-1025-982. 동료들보다 먼저 지은이 집에 찾아간 강 형사. 사건이 있던 날의 참혹함이 적힌 일기장을 보게 됩니다. 내게는 너무 가혹했다. 같은 날 다시 찾아온 그 짐승도. 집으로 돌아온 지은이가 강 형사를 포박하죠. 더 이상 살인은 안 돼. 여기서 멈춰야 돼요. 강 형사는 자기 여동생도 똑같이 당했었지만 법으로 처리했었다고 설득해 봅니다. 미안해요. 복수의 완성을 선택한 지은이는 작업 반장을 범인이 일하고 있는 노래방으로 유인하죠. 내가 지은 씨 얼마나 생각하는지 알지? 사표 술도 안 했어. 그래, 우리 춤 줄까? 어? 춤. 총소리를 듣고 달려왔지만 역시나 지은이를 알아보지 못하는 범인에게도 지은 씨, 총 내려요. 이러다 지은 씨도 죽어요. 총 내려요. 강 형사는 동료들에게 총을 내리게 하고 지은이에게 투항할 것을 설득하죠. 너무 멀리 왔어요. 이미 전 그날 죽은 거예요. 내가 이 벌레들한테 당한 날. 살아서 세상에 얘기해야지.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는지. 지은이는 마지막으로 세상을 믿어보려고 투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범인이 쏜 총에 지은이가 쓰러지자 그걸 본 강 형사는 분노해서 잠시 경찰 신부님을 잊어버리고 넌 최지은 뒤에서 사재성이 총 드는 거 봤고 둘이 동시에 쏜 거야. 알았지?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한 강 형사. 그리고 내사 판정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큰 지은.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알아? 여자 환자 가는 그 남자 환자한테 이식될 거라던데? 세상에. 지은이가 내사 판정을 받게 되면 지은이의 간을 범인에게 이식해주게 되는 상황.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고 생각한 강 형사는 범인의 인공호흡기를 때려다가 생각을 바꿉니다. 사망자의 장기는 이식할 수 없다는 점과 지옥 같은 세상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 지은이를 선택하죠.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확실하고 지은이 역할의 신현빈님의 연기가 돋보인 영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경아, 세상이 우리한테 미안해야지. 너랑 나, 우린 잘못 없어.